오늘은 조교가 분석하는 공대생의 수강 태도 유형 분석. 그 개인의 어떤 생각의 유무를 봐야 해. 유념 아니면 무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예요. 그리고 그 어떤 강의를 듣는 방식이라든가 공부를 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, 지식이라기보다 지가 있는지, 유지 또는 무지로 나눌 거예요. 첫 번째, 무념, 무지. 보통 아무 생각도 없고 진짜 깨달음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. 근데 보통은 공대생들은 평균적으로는 안 그래요. 근데 그러니까 시기가 있어. 시기가 새내기들이 보통 이런 무념무지 상태야. 그래서 그냥 와서 별 생각 없이 듣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별로 생각도 없어. 근데 나중에는 후회하죠, 그 순간들을. 왜냐면 무념무지한 채로 지내잖아? 장담하는데 절대 졸업 못해요. 학이 안 나도 그 공대 교수들이, 학과장들이 그냥 그런 무념무지한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해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는지 알아요?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요. 무념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니까, 무념무지한 학생들은 그럼 수업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? 팔짱을 끼고 들어요. 이렇게 교수님이 뭘 하든 폰 한번 봤다가 보고 그냥 애들이랑 얘기하고, 쉬는 시간 아니어도 갑자기 저 담배 하나 사러 오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요. 이게 무념무지. 별로 없어요.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. 왜냐면 왜 없는 줄 알아? 금방 깨달아. 한 2학년만 돼도 금방 깨달아. 이대로 가다간 나 졸업 못하는구나. 두 번째 유형, 유념, 무지. 생각은 있는데 깨달음은 없는 상태. 공대생의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해요. 언제까지 있냐? 보통 졸업할 때까지 있어요.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의 행동 유형이 어떠한가? 엄청 집중해. 막 필기해. 다 받았어.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한다? 농담까지 받았어. 예를 들면 이럴 때는 캐패시터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. 그러면 다 받았어. 왜냐면 그것도 중요하거든. 집중과 필기. 아주 그 상징이야, 상징.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이 있죠. 무념 유지는 없어요. 깨달음이 있으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유념 유지가 있어요.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재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에요. 거의 공대 강의의 그런 어떤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,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 양상을 유지하냐? 팔짱 끼고 들어요. 이렇게 폰 한번 봤다가 글쎄 한번 보고 담배 한번 사러 갔다 오고. 무념무지랑 유념유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구분이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무념무지가 좀 많은 것 같아. 그거 안심하면 안 된다고. 너 빼고 다 유념유지일 수도 있어. 궁금한 게 좀 생기죠? 아니 왜 유념유지인데 팔짱을 끼고 듣지? 무조건 필기하고 집중해서 다 받아 적는 게 좋은 게 아닌가?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대 강의의 특징을 말해볼 거예요. 실습이라든가 아니면 실험 같은 그런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론 강의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대학교 강의, 그런 강의의 어떤 공대 그걸 이제 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. 결국 공대에서의 배우는 이론은 그 다음 배울 실습 과목의 토대가 되기 마련이거든요. 그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.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단 한 경우도 없다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항상 공대 과목은 그러니까 이론 과목이 별로 없고 처음부터 그 이론을 조금 배우고 그거에 대한 실습을 하는 그 종합적 강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게 편성된 경우가 많은데, 그러니까 결국 실제 실습은 무언가를 만드는 거겠지만 이론에서는 적어도 계산이라도 했어야 돼. 적어도 문제를 풀었어야 돼. 적어도 실험은 할 수 있어야 뒤에 가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. 그 공대의 이론서에는 문제가 반이에요. 아니 문제 페이지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되는데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거 중에 몇십 페이지 있는 그 문제가 어떻게 반이라고 할 수 있나. 하지만 다시 잘 생각해봐요. 여러분들이 이론 있는 그 부분을 보는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랑 문제를 푸는데 투자하는 시간을 따져봐요. 절대 앞에 이론이 길지 않아요. 오히려 더 짧을걸? 시간만 보면. 아무리 이론 강의여도 결국에는 교수님도 앞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고.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고 적어야 될 시간은 실제 강의 한 60분에서 최고 5분이 안 될 거라고. 실제 그 5분 동안 얘기하는 걸 필기를 왜 하냐? 대부분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, 강의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적는 건 여러분들 본인 선택이지만 공대를 이제 수료한 입장에서 교수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. 따라 쓰는 게 어떤 의의가 있냐면,
내가 나중에 이 문제를 풀 건데 교수님이 풀어줬던 그 풀이법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야.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거지. 그런데 의의가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론은 어차피 교수님들이 이론을 얘기할 때 책에 있는 거 읽어. 교수님들도 말할 때, 그러니까 이론을 앞에 한 5분 동안 얘기할 때도 별로 받아 적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문제를 풀 때는 더더욱 없죠. 문제를 풀 때 교수가 앞에서 문제를 풀 때 머리로 그대로 따라가요. 도대체 저기는 왜 저러고 있는지, 무슨 목적으로 저러고 있는지, 이 다음에 뭐가 이어질지, 어디에서 어떤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건지,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뭘 모르고 있고 뭘 알고 있는지 그대로 머리로 따라가면서 들어요. 그때 열심히 들으면, 열심히 아니고 잘 들으면 뒤에 가서 그 필기 그거 한 번이라도 볼 것 같아? 단 한 번도 안 봐. 그래도 필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겠지. 그거 가서 질문하면 되잖아. 그러면서 교수랑도 친해지고. 교수님 이거 제가 들었는데 이때 이것 때문에 못 따라갔다.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지. 그럼 더 좋아하지.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받아 적을 수 있어요. 알아요. 무슨 어떤 걸 받아 적으려고 하는지 실제로 유념 무지 상태에서 유념 유지 상태로 오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반박을 많이 해. 그런 세부적인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많아서 다 놓친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없다고. 그거 알고 있어요. 근데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거시적 관점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세부적인 건, 디테일한 건 알아서 눈에 들어오고 알아서 손에 익게 돼 있어요. 아무튼 그 나중에 내가 못 받아 적은 거, 실제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문제를 풀어보고 잘 모아서 그때 가서 교수한테 질문할 지언정 문제 풀이를 할 때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팔짱을 끼고 그대로 머리로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유념 유지일 것인가? 그거는 모르는 얘기죠. 무념 무지일 수도 있잖아요. 구분을 할 수가 없어. 그 둘을 구분할 수가 없어. 그게 함정이야. 무념 무지와 유념 유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. 아무튼 그래요.